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고 걷기도 불편하시지 않으신가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가 시작하기가 상쾌하지 않으며 피곤이 몰려온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침에 손발이 붓고 식사 후에는 졸음 쏟아지고 변비에 어지럼증까지 있지는 않나요?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지 마세요. 제 병원 근무 경험상 그 신호들 뒤에는 혈당, 혈압, 혈관 건강에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내과의사로 40년간 일하다 지금은 은퇴한 지 23년이 지난 김영철 박사라고 합니다. 올해로 83세, 아직도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즐겁게 하루 일과도 거뜬하게 합니다. 이제는 은퇴하여 진료실 대신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 지킴이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방송으로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듣는다면 건강의 보화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훅 올라가거나 혈당이 떨어지질 않는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것들 드셔보시라 권합니다. 집안에서 흔히 보이는 바로 식초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왜 어떤 분들이 반드시 식초를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진료한 사례와 연구 결과까지 환자들을 보며 느꼈던 점, 제 삶에서 경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식초의 놀라운 효능 10가지와 임상실험과 진료를 근거하여 여러분의 건강진단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1. 혈압 안정이에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식초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혈관 벽의 긴장을 풀어주죠. 제가 직접 혈압약을 줄인 환자 중 식초 꾸준히 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67세 남자분이셨어요. 키는 크셨는데 늘 어깨가 무거워 보이셨죠.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박사님, 혈압약 하루만 안 먹으면 머리가 띵합니다. 당시 그분 혈압이 16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2종류 쓰고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라가는 거였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럴 때 저는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 15분 전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민간요법입니까?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분은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혈압이 148. 6개월 후엔 약을 하나로 줄였습니다. 9개월째에는 130대 초반을 유지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바꾸셨습니다. 식초 하나만요. 물론 모든 분이 똑같진 않습니다. 식초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요. 위험 있으신 분은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식초는 약을 줄이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 환자 많습니다.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게 문제죠. 그런데 식초를 식전에 한 스푼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덕분이죠. 단,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물에 타서 드셔야 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2세, 조용한 성격의 아주머니셨죠. 식사하고 나면 자꾸 졸립고 머리가 띵하다며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식후 혈당이 220, 정상은 140 아래인데 말이죠. 당뇨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이건 분명 경계선, 즉 공복 혈당장애 또는 내당 능장애 상태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잡지 않으면 몇 년 안에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저는 그분께 식습관과 함께 작은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사과 식초 하루 한 잔이지요. 여러분, 식초를 단순히 요리 조미료로만 보셨죠? 하지만 잘 쓰면
혈당 관리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직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 마셨습니다. 처음엔 입맛에 안 맞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2주 지나고부터는 식후에 덜 졸리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밥 먹고 졸음이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발이 덜 붓네요. 그 말을 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평균 30%까지 감소했다고 발표됐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가 뚜렷했죠. 이 연구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식초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아주머니는 3개월 뒤 식후 혈당이 220에서 168로 내려왔고 6개월 뒤에는 144까지 떨어졌습니다. 운동은 안 하셨어요. 딱 하나 바꾼 게 식초였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혈당계 볼 때마다 박사님 얼굴이 떠올라요라고 하셨죠. 그 말이 저에겐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병을 막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식초 한 잔, 잘 쓰면 혈당을 바꾸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치매 예방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나빠지는 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식초는 뇌세포를 자극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죠. 4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치매입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심장도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치매는요. 사람이 무너지는 병입니다. 기억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삶의 의미가 무너집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72세였고 아내분이 먼저 예약을 잡고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영감이 요즘 이상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어제 먹은 반찬을 기억 못해요. 남편분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은 맑았지만 뭔가 멍했어요. 간단한 테스트를 했죠. 3단어를 외우게 한 다음 몇 분 뒤에 다시 물었더니 뭔 말이었더라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더군요. 진단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치매로 가기 전 단계죠. 이 시기를 잘 관리하면 10년, 20년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3가지를 처방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30분 걷기. 둘째, 하루 2번 기억력 노트 쓰기. 셋째, 발효식품, 특히 사과 식초를 식후에 한 컵씩 마시기. 식초는 뇌의 혈액을 잘 돌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치매를 늦추는 열쇠 중 하나예요. 3개월 뒤 그 부부가 다시 왔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은 아내 이름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아내분은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참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곧 인생입니다. 기억을 지키는 건 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4. 변비의 수.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겨울이었어요. 서울 노원 쪽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그런데 눈빛이 뭐랄까요? 공허했어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요.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이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무섭다니요. 그러자 할머니가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셨어요. 가긴 가야 하는데 너무 아프고 안 나오고 며칠은 그냥 참다가 나중엔 손으로 꺼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제가 할머니의 복부를 만져봤습니다. 배가 단단했고 오른쪽 하복부에 딱딱한 뭉침이 있었어요. 변비성 장폐색 초기였습니다. 노인분들은 장의 연동운동이 약해지고 물도 적게 마시고 섬유질도 부족하고 게다가 관절 아프다고 걷지도 않지요. 이런 게 쌓이면 결국은 장이 일을 멈춥니다.
이건 단순히 변이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변비약을 매일 드셨다고 했어요. 그것도 센 약, 복용 후 바로 설사 유도하는 그런 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는 장을 죽이는 약입니다. 내 몸이 일을 못하니까 약이 대신해주는 건데. 그게 계속되면 장은 점점 더 게을러져요. 제가 그날 드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약은 딱 하루만 드리고 대신 3가지 약속을 하자고 했어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컵과 사과 식초 1스푼 드시고 식사 시간에 반드시 식이섬유 포함된 음식과 매일 오전 산책 20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앉는 자세도 편안하더군요. 선생님, 저 어제 웃었습니다. 엉덩이에 힘도 안 줬는데 그냥 시원하게 나왔어요. 하늘을 보고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장은 제2의 뇌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우울증, 치매 위험도 낮아집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시원하게 비워내는 분들은 얼굴빛도 다르고 기운도 넘칩니다. 변비약은 응급일 때만 드시고 절대 습관화하지 마세요. 변비라는 말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이 들수록 꼭 지켜야 할 장 건강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독작용입니다. 우리가 평소 잘 못 느끼는 아주 조용한 적. 우리 몸은 매일 독소에 시달립니다. 식초는 간을 도와 해독 작용을 촉진합니다. 특히 인스턴트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하죠. 바로 독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 박사님, 독소가 그렇게 무섭나요? 몸이 알아서 다 걸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제가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보내는 독소의 신호, 한 번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실에서 뵌 6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셨어요. 밥도 먹기 싫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몸이 무겁고 화도 자꾸 나요.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이 아니었고 중성지방, 염증 수치, 그리고 장내 유해균도 많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런가요? 제가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술이나 담배만 독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매일 아주 작은 독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식습관, 스트레스, 환경, 약물. 이 모든 것이 해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 그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루에 2번 유기농 사과 식초 1스푼을 물에 타서 드세요. 단, 식사 전에 드시면 속 쓰릴 수 있으니 식후 10분 후에 드세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늘리고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물을 2리터 가까이 마시라고 했죠. 딱 4주 뒤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피부가 환해졌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요, 변비도 없어졌어요. 하루에 1번씩 시원하게요. 식초 1스푼.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에 쌓인 독소를 조금씩 걷어냅니다. 내가 피곤한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이 더러운 상태로 돌아다녀서 그런 겁니다. 속이 맑아지면요, 생각도 또렷해지고 잠도 깊게 자고 사람 얼굴도 다시 밝아집니다. 여러분, 몸 안 청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어요? 6. 콜레스테롤 조절. 고지혈증, 중성지방 수치 걱정되시죠? 식초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줍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콜레스테롤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막을 구성하고 비타민 D도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과잉입니다. 특히 LDL,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쌓이게 되고
이게 염증과 만나면 결국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고지혈증, 동맥경화, 나아가 뇌졸중과 심근경색. 이 콜레스테롤 과잉에서 시작됩니다. 진료실에 64세 남성 한 분이 오셨습니다. 체격은 건장하신데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250, LDL 165, 중성지방 210, HDL 32. 딱 봐도 위험하죠. 이미 5년째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수치가 계속 오르더군요. 박사님, 약 먹는데 왜 안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매일 식사 후 디저트, 튀김, 삼겹살 주 3회.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과하게. 음료는 사이다, 콜라. 이런 패턴이었어요. 제가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약은 드시되 하루 2번 식초물을 드셔보세요. 물 200ml에 유기농 사과 식초 1스푼. 식후 10에서 20분 후에 하루 2회. 3개월 동안 꾸준히. 그 외 식단은 소폭만 조정했죠. 3개월 후 검사에서 수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14, LDL 125, 중성지방 140, HDL 47.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식초의 대사 조절 작용이 콜레스테롤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숟가락 식초 하나 드셔보세요. 몸이 맑아지면요. 생각도, 마음도 맑아집니다. 7. 구강 건강입니다. 입냄새 걱정 많으시죠? 치아만 튼튼하면 구강 건강일까요? 아닙니다. 치아, 잇몸, 혀, 침 분비, 입냄새, 씹는 능력, 삼키는 기능, 말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입은 소화의 시작점이고 몸 전체 면역의 전초기지예요. 입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양소 흡수부터 면역력까지 다 무너집니다. 식초가 어떻게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치아와 잇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은 생소하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를 보던 시절 노년 환자분들 중 가장 많이 하소연하시던 증상이 바로 입냄새, 잇몸 출혈, 치주염, 그리고 입안 건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단순히 치과에서 스케일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군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분들께 식초가글을 한 번 권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게 오신 73세 김아무개 어르신. 몸은 정정하신데 입냄새가 심하셨어요. 손주가 옆에 앉기 싫다고 할 정도였죠. 검사해보니 잇몸 염증, 구내염, 혀백태가 심했고 무엇보다 구강 내 박테리아 증식이 문제였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대인기 피까지 왔어요. 어르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루 2번, 식초 가글, 생수 200ml의 식초 작은 술 1컵, 1분 정도 입안에 머금고 천천히 가글, 혀, 잇몸 사이까지 천천히 돌리기, 그리고 반드시 맹물로 헹구기. 그렇게 2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손주가 다시 안아주네요. 입냄새는 거의 사라졌고, 잇몸도 붓기가 빠졌고, 출혈도 줄었고요. 이게 과연 식초 덕일까요? 그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식초는 단순히 시큼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강력한 천연 살균제이자 항균제입니다. 8. 피로회복입니다. 오늘은 아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던 주제입니다. 박사님,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려요. 몸이 무겁고 머리도 띵하고 피로감이 쌓이니까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제가 종종 권해드렸던 아주 소박한 그러나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 1스푼이죠. 58세 직장인 A씨.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던 58세 직장인 A씨. 제 병원에 3개월 넘게 피로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혈액검사, 간기능, 갑상선, 다정상이었습니다. 수면도 6, 7시간씩 자고 계셨고 운동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무기력하고 오후만 되면 커피 없이는 못 버티겠다고 하셨죠.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식단 중 당 섭취가 많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몸이 붓거나 위가 더부룩하진 않으세요? A씨는 하루 3끼 중 2끼는 외식, 점심은 대게 면이나 튀김, 식후엔 단음료나 디저트. 제가 권한 건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수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점심 식사 후에도 30분쯤 있다가 한 잔 더 드셔보시고요. 단, 공복에 마시지 마시고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피로의 원인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간에서 젖산 대사를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몸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피로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생기는 에너지 고갈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먹고 난 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 사람은 갑작스러운 무기력, 졸림,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식초는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40년 진료하며 수많은 피로 환자를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좋은 피로 회복제는 잠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내 몸을 알고 내 몸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이다. 그 시작을 오늘 식초 한 스푼으로 해보시지 않겠어요? 9. 관절염 완화.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식초랑 관절염이 무슨 상관이야? 신 걸 마신다고 관절이 나아져요? 그 질문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염증과 대사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뼈의 마모만이 아니라 만성적인 염증 상태, 산화 스트레스, 요산 축적, 체중 증가로 인한 하중,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무릎, 어깨 쑤신 분들 많으시죠? 식초는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관절염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약을 잘 먹고도 재발이 잦은 환자들 또는 약에 예민해 장기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 이런 분들께 식초 활용요법을 알려드렸고 정기적으로 경과를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약 없이 버티던 분들의 아침 관절 뻣뻣함이 줄고 무릎이 덜 욱신거리고 체중이 줄면서 관절이 덜 아프다는 반응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관절염 환자 대부분은 체중이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무릎, 엉덩이 관절은 체중이 1kg 늘면 3배에서 5배의 압력을 받습니다. 식초는 식욕을 조절하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켜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관절도 덜 아프다는 건 진료실에서 수백 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10. 장수입니다. 식초를 즐겨 드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삽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저 김영철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 앉아 있던 시절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자연요법 하나로 풀어보려 합니다. 집안 흔한 식초. 된장 옆에 늘 놓여있던 그 신맛 나는 액체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그리고 수십 년간 지켜본 장수하신 분들 대부분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식초가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셨나요? 그리고 왜 식초가 장수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만성 염증을 낮춥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에 시달립니다. 그게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또한 혈당과 혈압 조절합니다. 진료실에서 식초를 권한 당뇨 환자 중 공복 혈당이 확실히 낮아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 중 식초를 활용한 샐러드나 절임 반찬을 곁들이면 식후 혈당 상승이 억제되는 걸 관찰했습니다. 또 하나 장 건강과 독소 배출합니다. 장수한 분들 대부분은 화장실 걱정 없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 배변 활동이 원활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장내 독소를 빨리 배출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초의 10가지 효능 어떠셨습니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스푼, 평생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 박사였습니다.